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단을 내놓았죠. 그 이후 마흔여의 임명 여부가 지금 전국의 내관으로 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 대해서 마흔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아마 탄핵하겠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박찬대는 마흔여 임명과 무관하게 최 대행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강제성이 없고 따라서 최 대행이 마흔여를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최 대행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는 최 대행이 마흔여를 임명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다. 이런 식의 해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임명해주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저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최 대행이 마흔여를 임명하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에 손을 들어주는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최 대행이 섣불리 임명했다가는 망고의 역적으로 낙인 찍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박수형 의원은 최상목 대행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고 또 행정고시 동기이기도 합니다. 박수형 의원이 최 대행이 마흔여 임명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흔여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 오늘부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명처럼 먹어가면서 하는 단식이 아니라 진짜 굶는 정말 단식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수영 의원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용기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릴레이 동조 단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좀 더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진작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었어야 됐습니다. 투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 질질 끌려왔던 것인데 만약에 민주당과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면 민주당은 절대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웰빙당이다 이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박 의원의 선제 단식 선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박 의원의 단식에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장애 집회를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윤상현, 김민전 이런 극소수 의원들만 탄핵 집회에 한 번씩 참석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40-50명 정도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 그리고 광화문 대국본 집회에 참석해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연단에 오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연설하는 것을 어제 들어보니까 투쟁력은 참 빈곤하기 짝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2030 청년들의 연설보다도 훨씬 감흥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냥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그 정도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만족해야만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흔여의 경우 분명 여야가 합의로 추천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문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데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반대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가 각각 1명씩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 것이 20년 넘게 지금 계속 지켜져온 관행이었습니다. 마흔여 문제뿐만 아니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시켰는데도 국민의힘은 입으로만 항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흔여를 임명해서 탄핵 심리에 합류시키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흔여를 임명하고 나면 분명 문형배는 갱신 절차를 초단기간에 끝내고 심판에 합류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상식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그런 식의 갱신 절차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흔여의 임명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흔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꿈꿔왔던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인민노련 강령을 보면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북침 노선에 동조한 반헌법적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을 창립했던 사람이 마흔역입니다. 그런 사람을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박수영 의원은 이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으로 인해서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40여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박수영 의원은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의 애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 의원의 단식은 최 대행에게 마흔역 임명 거부의 명분을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최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 거부할 명분은 그 밖에도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학의 최고 전문가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교수도 뉴데일리에 최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4가지 비판을 하면서 최 대행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문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다른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마흔역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 그리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명령해달라. 이런 청구도 같이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8명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기각이 아니고 각하를 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그 권한은 여전히 최 대행에게 남아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주문을 통해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다 이렇게 주문을 통해서 밝혔는데 과연 국회가 침해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부터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헌법은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인정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국회만의 것이 아니고 국회의 선출 행위와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합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예로 들어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헌법 조항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사람,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사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따로 임명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구성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둘째로 국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청구인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 명의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은 국회의장이 대표권을 행사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이런 막강한 대표권을 국회의장에게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이인호 교수는 헌법적 용어를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법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맞지 않는 논거를 억지로 대려고 하니까 이런 궁색한 문장들이 창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인다, 창작됐다 이런 표현을 동원해가면서까지 헌법재판관들을 강력히 비판한 것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또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청구인, 그러니까 국회죠. 국회가 갖는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해석은 대통령제의 민주국가에서 사법부 구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험으로 치면 빵점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헌법재판관들이 기본 원리조차 모르고 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경우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만큼 직접적인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이 가진 민주당 정당성을 함께 몰아줘야만 간접적이지만 국회와 대통령에 맞먹는 그런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대통령이 사법부 구성원을 지명하고 그리고 국회가 승인하면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하는 그런 구성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이인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헌법 해석입니다. 이인호 교수는 따라서 국회가 세 사람을 선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이 완료된다면 그 재판관은 반쪽짜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뿐이다. 그런 반쪽짜리로는 법률을 무효화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보태주어야만 그 재판관은 온전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헌법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최대행은 40역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인호 교수는 결론적으로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야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심사숙고해보겠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선고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한 총리에게 넘기면 될 일입니다.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이 너무 큰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